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세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를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정경련이라든가 경제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 오가고 있고, 그런 한편으로는 또 부자 감세다 이러면서 지금 세율이 적정하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스트라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때도 많이 언급됐었던 그런 제약회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지금은 영국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원래는 그 전에는 스웨덴 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가 당연히 스웨덴이었고, 그러는데 이 아스트라가 1984년도 창업자 부인이 죽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상속세가 70%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하죠. 근데 워낙에 상속세가 과도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대량 매각 어떤 오퍼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을 반응해서 주식이 가격이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이 유족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규모가 당시 훨씬 작았었던 영국의 제네카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건데, 그러한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까 스웨덴 사회가 이 상속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죠. 당연하겠죠. 상속세 때문에 자국의 어떤 그 유명 기업이 다른 나라로 넘어갔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불거지고 상속세가 엄청나고 옆에 있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상속세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다 보니 그 스웨덴에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뭐 대기업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내지는 창업자가 아예 이민을 가버린다거나 국적을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본 유출이 되다 보니까 보다 못한 스웨덴이 04년도 05년도쯤에 상속세를 아예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를 보완하는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도입을 해요. 자본이득세는 그런 것들 상속이 넘어가요. 일단 자녀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그 자산이 넘어온 이후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걸 언젠가 팔지 않겠습니까? 팔았을 때 그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폐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냐 네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속세 폐지는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유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크게 성장한 밑거름에는 국가의 도움과 국민들이 또 그쪽에 상품을 많이 애용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의 도움이 없었으면 기업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상속세로서 일부의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뭐 교통망, 인프라 다 이용했을 거고 국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뭐 니네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돈 내야 되는 어떤 도덕적 관점보다 순수하게 그 철저하게 이해관계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율이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아까 같은 문제점 불거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는데, 뭐 넥슨 같은 경우도 창업주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그 세금, 그러니까 상속세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금은 그만큼 보유하지 않았고 주식으로 물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넥슨에 당연히 유족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2대 주주가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아무리 뭐 국가가 역할은 했다고 하지만 그냥 창업주 돌아감으로써 세금만 받는 걸로 바로 2대 주주가 되는 것이 이게 정말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세표준 구간 세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단계 구조가 되어 있고 세율은 10%서부터 최대 50%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과표가 구해지게 나서 누진과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10%, 20% 이렇게 되고 30억을 초과하는 건 50%가 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이 넘어가는 이러한 기업체들은 대부분 절반 정도 세율을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로 나눕니다. 누구한테 상속하느냐에 틀리긴 하지만 자녀 상속 기준에 있을 때는 보통 세율이 높지가 않죠. 2,600만 유로를 초과해야지만 30%를 부과합니다. 2,600만 유로가 되면은 한 390억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구간이 돼야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최고세율도 30%밖에 되지가 않다는 거죠.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약간 낮은 형태가 되겠고 미국은 12단계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역시 최고세율은 40%,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놀라운 거는 기초공제액이 1,3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00만 달러를 지금 환율 1,300원 정도로 하게 되면은 한 170억 정도가 돼요. 170억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고 놀라운 건 이 기초공제액이 인적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2명을 다 적용하게 되면 340억까지도 공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 부분 거의 일반인들은 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이 세율이 좀 높다고 했죠. 세율이 이제 55%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40% 단일세예요. 여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상속세에 대해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2022년도 기준했을 때 영국이 상속세가 12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12조를 거두면서 굉장히 그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상속세 많이 걷어서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걷게 되면 이게 정말 기업들이 일할 마음이 낙까. 아까 스웨덴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도 다른 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어떤 자국 내에서 경영 활동이 잘 안 되고 이런 우려 때문에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이 2025년도 하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 폐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좀 줄여주거나 폐지하거나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가 통상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세금을 내죠. 제세 공과금이라는 걸 내는데 이게 보통 한 20, 30%, 25% 전후 냅니다. 그야말로 로또라는 것은 그냥 불로소득인데 거기도 4분의 1 세금은 떼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순수하게 내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사업체를 일궈서 기업을 만들어 갖고 로또보다 2배를 더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합당한 비율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우리 국가 산업 발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기업 역시도 국가와 국민의 도움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적절한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